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태안에 나와 있는데요. 태안은 제가 여러 번 와보기는 했는데, 태안하면 보통 뭐 안면도 이쪽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쪽만 많이 가봤고, 또 이렇게 북부 쪽으로는 말리포? 네, 그쪽만 이제 가보기는 했었는데, 이 북부 쪽으로 제대로 한번 투어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변산반도라고도 하는 이 태안 쪽에서 북부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들릴 곳은 태안 재래시장에서는 제일 유명하다는 태안 서부시장에 들러서 먹거리 좀 사고,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인 신두리 해안사구가 어떤지 또 눌러보고, 또 이번 여행의 목적지인 마도 해안절벽을 갔다가 다음날 백사장항에 가서 꽃게와 대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태안에는 태안 서부시장과 바로 옆에 있는 태안 동부시장이 있고, 먹거리도 겹치지 않아서 필요하다면 각각 이용을 해야 합니다. 골목마다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사려는 걸 찾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없네? 먹거리 골목에 들어섰는데 너무 기대를 했나? 뭐가 별로 없어요. 가게도 별로 없고, 백패킹하면서 저녁에 먹을 간식을 사려고 SNS에서 많이 소개된 튀김 가게에 한번 가봤어요. 튀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튀김이 섞어서? 2,000원, 오징어가 3개가 2,000원. 그 다음은 다 1,000원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징어 3개, 봤어요, 누가 줘서. 오징어 3개, 그리고 얘가 김말이에요? 김말이. 네, 이거 하나, 그리고 새우도 하나 주세요. 깐거. 깡걸로 주세요. 네, 그리고 떡볶이 1인분. 와, 1인분 양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네요. 나이 들어서 혼자 다니니까 불쌍해 보였나? 아님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나? 뭐 사람도 없고 편하게 먹고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떡볶이와 튀김을 포장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국내 최대 해안 사구라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뭐 풀밖에 없어요. 모래가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풀이 다 자라가지고 이 사구 맞나? 일단 경치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실망입니다. 그리고 모래, 이게 뭔가 사막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그냥 모래가 요 정도 있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많이 안 보여요.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풀이 자란 곳들이 다 모래예요. 모래가 맞기는 한데 참 풀 생명력이 되게 강한가 봐요. 이런 척박한 곳에도 풀이 자라는 거군요. 근데 왜 사막에는 풀이 안 자라지? 신두리 해안사구는 빙하기 이후부터 조금씩 수만 년에 걸쳐서 바다에 있는 모래가 여기에 쌓이면서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현재 모습까지 해안사구가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했던 거에 비해 기대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모래가 많이 보이고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은 사막 같아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나마 모래 언덕이 제일 많은데요. 이렇게 그냥 포토존으로 딱 좋은 곳이네요. 혼자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지만 가끔 지금처럼 누군가 멋지게 사진 찍어줬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혼자도 얼마든지 사진 찍을 수는 있지만 장비 설치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쉬워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듄에 나오는 모래바람 불 때 그 명장면을 연출해보려고 했는데, 배경이나 인물이나 현실이 따라주질 않네요. 모래가 전체적으로 풀들이 많이 자라 있기는 한데, 이게 가을 되고 겨울 된다고 해서 풀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겨울 되면 풀들이 뭐 죽기는 하겠지만 뭐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뭐 색깔 죽은 색깔 있잖아요. 갈색처럼 그런 것들도 이제 풀이 돋아나 있을 거고 딱히 이렇게 모래만 있는 그런 언덕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와, 모래도 엄청 고와요. 되게 부드러운데? 여기 봐봐, 여기. 해안사고 바로 앞쪽에 있는 신두리 해변입니다. 지금 썰물 때라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와, 굉장히 단단한 지금 모래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아, 좋다. 신두리 해안사고는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뭐 산책을 한다 아니면 데이트를 한다 생각하고 왔다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마도 방파제 쪽으로 왔어요. 오늘의 각지로 제가 초이스를 한 데가 여기인데, 제가 이동하려고 하는 데가 그 마도 쪽에서 나름 이제 되게 핫스팟이고 유명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유명한 곳인데, 마도 해안절벽이 있대요. 근데 그쪽으로 한번 지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트레킹 할 수 있는 입구가 그 방파제 쪽에서 조금 걸어 나와야 돼요. 걸어 나와서 여기 샛길, 산으로 올라가는 샛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야 이제 트레킹길에 접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서 아마 이쪽으로 산책길, 둘레길, 그 트레킹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어휴, 날벌레들. 일단 제가 여기 그 해안절벽 쪽에서 백패킹이 가능한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백패킹 박지로 일단 1차로 제가 잡아놨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제가 플랜 B도 세워놨어요. 여기 벌써 힘드네. 저쪽에 보면 아까 그 마도 방파제 쪽, 그쪽에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우와, 우와, 씨, 겁나 멋지네. 야. Misunderstood how you got me so good and you tried to get rid of 멋지지 the 않습니까? mess. 이따가 I take it back to the moment I showed you my scars. Was it worth it or is it a regret? 바로 절벽 앞에 서 있으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와, 머리가 다 벗겨질 뻔하네. 여기 지금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도 여기 해안절벽 이 트레킹 길이 오징어 게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은 안 나고, 사실 오징어 게임에 이병헌이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병헌이 여기 해안절벽에 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해안절벽을 따라서 이게 길이 잘 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 되게 멋진 뷰를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박지로 여기 되게 좋은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일단 텐트 하나 치고 박지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자연을 망치고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걸 왜 모를까? 길이 그냥 아무데나 막 나 있고 가다가 뚝 끊겨 있고
뭐 그냥 일단은 나 있는 길로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따가 되돌아가는 길은 제대로 찾을 수 있겠지? 아, 이게 산에 오면 항상 꼭 길을 몇 번씩 헤매가지고 생고생을 하니까 체력이 한 2배, 3배로 더 소비되는 것 같아요. 천연풀잡. 와, 대박이다 이거. 나만의 프라이빗 전용 수영장이네. 현재 이곳은 더 이상 야영이나 백패킹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유지로 관리되는 곳인데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으로 이용이 금지됐다고 해요. 아, 진짜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점점 이런 좋은 장소를 잃어간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네요. 멋진 백패킹 장소를 놔두고 돌아서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폐쇄가 됐는데 더 이상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지 누구 탓하겠습니까. 일단 플랜 B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른 가서 백패킹을 할 만한 장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박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죠. 시뷰예요, 시뷰. 자, 바다를 보면서 이거 뭐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뷰로 이렇게 좋은, 또 소나무로 그늘까지 지어지고, 물론 해가 오늘 질 때까지는 해가 지금 계속 들고는 있는데 내일은 아침에 해는 저쪽에서 뜰 거니까 최고의 박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산이 보이는,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최고의 박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테이블하고 의자까지 오늘은 좀 가지고 왔어요. 아우, 뜨거. 햇빛이 지금 너무 따가워. 얼굴 다 타겠네.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오늘만큼은 진짜 호텔 부럽지 않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비친 윤수를 바라보고 있자니 눈이 너무 아프네. 오늘은 지금 시간이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서부시장에서 떡볶이하고 튀김, 오징어 튀김, 김말이 이런 거, 새우튀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왔어요. 요거를 지금 좀 먹고 이따 저녁 때 돼서 조금 배고프면 그때 식사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김말이하고 그리고 새우, 통새우가 들어있고 오징어 튀김, 떡볶이를 먼저 먹어볼까요? 좀 식어서 살찌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다. 김말이 안에 당면이 꽉 찼어요. 우와, 오뎅이 겁나 크네. 떡볶이 국물에 묻혀 먹어야 됩니다. 새우튀김 한번 먹어볼까요? 통으로. 와. 와. 짱이다. 진짜 커.
예전에 전곡항 일몰을 보면서 진짜 멋지다 생각했는데 여기 일몰이 진짜 최고인 것 같네요. 계절마다 장소마다 뭐 느낌이 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을 일몰이 감성적인 분위기가 있고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입장이고 또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다 좀 많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렇다 그래도 그런 같은 조건이고 환경이라도 혼자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한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와이프가 그걸 허락해줘? 혼자 다니게 해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저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자주 그렇게 다니거나 또 돈을 많이 쓰고 다니거나 또 가정이 소홀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내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해준다는 게 참 많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제 복이죠. 이러고 다니는 게. 제가 예전에 그냥 바쁘게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또 제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는 삶의 소구멍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해해 주니까 사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잘 쉬고 와라,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좋네요. 아 진짜 뭐 겁나 많네. 일단 텐트 안에 있는 모기는 다 잡긴 잡았는데 밖에 여기가 또 산이라서 그런지 모기 겁나 많아요. 근데 나는 이게 바다가 있어가지고 바람도 불고 해서 모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모기로 많네. 아까 꽉 찼던 물이 또 빠지고 있네요. 썰물처럼. 저기 건너편이 항구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불빛이 많이 빛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오션뷰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백패킹을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소한 특권이 아닐까요? 여기 아침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부터 깨가지고 이렇게 낚시들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몰하고 오늘 일출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데예요. 진짜 일출도 여기 서해 쪽이기는 한데 너무 잘 보이죠. 이 정도의 컨디션인 곳은 사실 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왔던 것처럼 자리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태안까지 왔으니까, 아이고, 길이 되게 험하네. 여기 태안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꽃게를 좀 사가려고 합니다. 대하철은 뭐, 지나기는 했지만은, 지금 대하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꽃게 주문을 받아서 꽃게를 사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태안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죠. 그 안면도 꽃게 축제하고 뭐 대하 축제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안면도 백사장항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뻘에 들어가서 뭘 잡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네요. 도대체 뭘 잡고 있는 걸까요? 단단한 뻘에서 조개나 낙지를 잡는 것도 아닐 테고 물속에서 뭘 잡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야, 여기 먹거리들이 엄청 많네. 여기 백사장항 집판장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날 경매 낙찰 받아온 해산물을 바로 만날 수 있고 또 운 좋으면 배 뜨는 날에 바로 잡아온 것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걔는 어떻게 해요? 25,000원. 키로에? 키로면 몇 마리예요? 3개, 4개? 아, 몇 개 안 되네. 나오는 철이고 점점 더 가야 더 좋아. 아, 그래요? 아니, 나는 9월 말인가가 대학축제였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냥 좀 그때 조금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더 지나야지 살이 더 많아져요? 그렇지. 다 찢어서 보면 뻥쳐는 거예요. 지금도 살찌기 시작해요. 이거 할 건데. 아니, 얘는 몇 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더 같아요. 이것도 한 네. 75,000원. 배 나갈 때인지 안 나갈 때인지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헛걸음 마시지 마시고. 아. 전화하고 오시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물때가 좋을 때 오시면 이어가지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꽃게랑 대하랑 일단 양손 무겁게 지금 샀는데 아무튼 지금 철이 대하가 꽃게보다 훨씬 싸대요. 꽃게가 지금 철이 더 지나야 시간이 더 지나야 더 살이 많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시즌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께서 명함을 하나 주신 게 배 나갈 때 연락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신선한 거 잡아서 바로 줄 수 있다고. 일단 저는 오늘도 잘 놀고 잘 먹고 그리고 이 꽃게랑 대하까지 포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임무는 완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잘 안 했지. 맛이 잘안 했지.